오늘 오후 2시 30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이 벌금 100만 원 넘으면 정치적 타격, 무죄된 사법 리스크 줄어.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표의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친절하게 제목에.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으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요.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럼 대체 지금 100만 원이 기준인데 왜 100만 원이 기준인지 의아하실 분들도 있어요. 시나리오별로 좀 같이 볼까요? 공직선거법은 기준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넘게 확정이 될 경우입니다. 저희 여기 보면은 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100만 원 미만 확정, 무죄 확정이에요. 오늘은 1심인데 이게 만약에 최종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100만 원이 넘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의원직도 있습니다. 의원직 잃고 대선과도 차질. 그럼 100만 원보다 안 나오면 뭐 80만 원, 90만 원 있을 수 있죠.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아니다. 민주당은 무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무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야권을 산압한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실을 이용한 공세에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장현주 변호사님. 네.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결과에서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무죄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도 많은 법리들을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사실상 뭐 허위사실 공표 행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뭐 행위 등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되는 것이고 의율이 가능한 것인데 당시에 고 김무기 처장을 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지 못했다라는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서 또는 뭐 당시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것을 협박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것,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공직선거법상으로 의율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서는 뭐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네. 무죄를 말씀하셨어요. 원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무죄가 나오긴 어렵고요. 뭐 네. 100만 원 이상의 그런 선고가 나올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확실하다.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김문기 그분을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관적 인식이니까 이거는 사실에 대한 의사표명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의견의 개진이라도 그 내용에 묵시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있으면 그거는 사실의 적시로 허위 사실이냐 그 진실한 사실이냐를 따질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김문기와 교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 일종의 주관적 인식을 이야기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네.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거기고 그거는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죄가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국토부 관련해서 공문으로 협박받았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협박받을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그리고 공문 내용을 저희도 봤지만 뭐 그냥 법률 규정 몇 가지 설명하고 네. 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이 정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협박이 될 수 있겠으며 그리고 4단계 용도 변경을 상향으로 해주는 게 당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그거를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재명 그 대표를 협박해가지고 진행을 시켰다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허위사실도 유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올 거다.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죄와 100만 원 이상 완전히 지금 갈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오늘 선고가 나는 데 있어서 이 무죄 판단 그리고 형량의 이 조율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분석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 이 거짓말 고의성 여부가 1심의 쟁점이다. 오늘의 쟁점은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저도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이걸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좀 살짝 볼까요? 아까 말씀 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크게 두 개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고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얘기한 발언이 허위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재명 대표는
이거 알고 모르는 건 주관적인 건데 이거는 선거랑 전혀 무관한 건데 이게 왜 선거법에 다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아니다. 이건 부인하는 건 인식이 아니라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거고 이거는 비리 의혹을 벗고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의율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가 나왔죠.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이거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을 했다라는데 협박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압박이라고 느낀 대로 말을 한 건데 이게 문제냐? 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면책 대상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거는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고 이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는데 압박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본인이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락에 영향을 미쳐서 이건 유죄를 내려줘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관건은 거짓말이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법조인 시각으로 보면 장 변호사님 네. 이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선 판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처벌된 판례도 있고 또 무죄를 받은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재판부가 고려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고의성, 특히 이제 고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 김문기 처장과 뭐 교류를 했거나 뭐 골프를 쳤거나 같이 출장을 갔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순간에 기억을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좀 과언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뭐 당시에 출장을 함께 다녀오고 뭐 골프를 같이 쳤다라는 것만으로 그 인터뷰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는지 기억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판결에는 좀 법리상으로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 변호사님. 이건 주관적 인식 아니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가 그 전에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집니다. 네. 예,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라는 사람을 내가 몰랐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받았을 때 답변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의 인터뷰라는 거는 질문이 이미 그 대선 캠프에서 미리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몰랐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단순히 그때만 몰랐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뭐 방송에 본인이 나가셔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 개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성이 없다라고 일단은 본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국토부 협박이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내가 협박을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법리적으로 협박이라는 용어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오해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변호사고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협박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말했을 때 어떻게 앞뒤로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네. 두 분 다 변호사시고 두 분 다 앞선 판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나 의견이 다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이 되면 결론이 나겠죠. 유죄인지 아닌지, 뭐 유죄면 1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론이 날 겁니다. 근데 오늘 있을 선고를 하루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뭘 올렸느냐 볼까요?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 어제 김혜경 씨 아까 저희 살짝 얘기가 나왔었죠. 어제 선고가 있었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그 당시에 김혜경 씨가 다른 민주당 이 인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밥을 이 대신 냈다. 그래서 그게 법인카드 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150만 원이다라고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어요. 근데 관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본인 판결 전날
혜경아 사랑한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일단 김혜경 씨의 150만 원 1심 선고에 대해서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잘 아시다시피 공소 사실은 식당에서 10만 원 식사 결제를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혜경 여사가 알았었느냐 또 상호 공모했었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또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소심에서는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지요. 긴 편지를 쓰셨는데 쓰게 되신 배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굉장히 긴 편지였는데 저희가 짧게 이것만 좀 갖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절절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너무 요지는 너무너무 미안해. 사랑해.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원 변호사님.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고 너무 사랑하고 내가 심지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구구절절한 편지 아내한테 써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 쓰겠습니다. 아, 네? 예, 앞으로 쓰겠습니다. 아, 혼내고자 하는 뭐 그런 예, 얘기는 예, 아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구구절절하게 예. 긴 편지를 어제 1심 선고를 보고서 올린 이유가 뭐겠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김혜경 씨도 이게 남편일 때문에 일단 그런 처벌을 판결 선고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한 가지 더 일종의 뭐 변론 전략, 뭐 이런 소송 전략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보통은 그 과거에는 부부를 이렇게 같이 처벌하는 게 좀 지양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좀 세게 처벌하면 한 분은 약하게 처벌한다든지, 네. 한 분이 구속되면 한 분은 구속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현재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이재명 대표 자신까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종의 변수 같습니다. 네. 짧게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10만 4천 원의 식사 결제를 해주고 지금 수사를 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아내에 대해서 당연히 절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다 무혐의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과 비교하면 더욱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만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만평이었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김혜경 씨 얼굴과 이재명 대표 얼굴 같이 나와 있는. 네.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이재명이라고 나와 있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도 주목이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